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이고, 또 다른 2차 부등식의 해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 B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 부등식이지 사실상 방정식이라고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친구의 해가 알파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것은 얘의 경계에 해당되는, 즉 경계니까 방정식이죠.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 이꼴 0의 근이 뭐다?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첫 번째하고 이 두 번째의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게 되면 두 근의 합이 얼마? 2고 두 근의 곱이 A이고, 두 번째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B인데, 여기에서 요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이고 위에서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식에서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인데 이 값이 5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위에 알파 베타의 곱이 A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요 값이 8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가 마 6이고 A가 마 3이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에서 4번이 답이 나오겠어요. 부등식 같지만 부등식을 이해를 하고 보면 이건 방정식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사분면에서 XY축과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직선 그리고 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 두 개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업에서 학습적으로 배웠죠. X축, Y축, 즉 이 두 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느냐 2랑 4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그 원의 중심이 1이랑 3, 4분면에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a제곱이고 중심이 2랑 4, 4분면에 존재할 때는 x-a의 제곱에 y 플러스 a의 제곱은 이런 식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요거만 기억하면, 자, 우리 마침 그림도 그려줬고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은 1인 또는 3, 4분면에 해당되는 요 케이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요와 같이 잡아줄 수가 있겠고, 도형적으로 이 A 값이 확실하게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써야 될 힌트가 뭡니까? 그렇죠. 이 직선에 뭐 한다? 접한다죠. 그럼 접하면 가장 많이 쓰는 판단이 뭐다? 이놈의 중심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직선인 3x 더하기 4y 미리 12를 넘겨서 일반형으로 만들게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는 것을 사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을 쓰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분의 여기다가 a 대입하면 7a 빼기 12의 절대값이죠. 얘가 얼마? 반지름 a가 되겠죠. 따라서 이항해 주시면 7a 빼기 12의 절대값이 5a고, 이렇게 절대값 된 거 푸는 거 얘기했었죠. 7a 빼기 12는 플러스 마이너스 5a가 되겠어요. 두 번 풀겠죠. 첫 번째를 풀게 되면 플러스 1대를 풀게 되면 2a가 10이니까
a가 6이 되겠고 마이너스 1대를 풀면 a가 12a가 10이니까 a가 1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반지름의 자리가 곧 a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반지름은 6하고 1입니다. 따라서 두 반지름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예, 둘이 합하면 7이 정답이 되겠어요. 깔끔한 문제입니다. 요거 좋은 문제니까 꼭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별표 하나 남기고 갈게요. 두 실수 xy가 이와 같은 등식을 만족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이 첫 번째 주어진 힌트가 비교적 단순하죠.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것은 x 빼기 y-4가 0이거나 x 플러스 y-5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두 개의 경우에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푸는 방향과 개념에 따라서 크게 좀 바뀌는데 우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게 y는 x 빼기 4이고 두 번째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요 놈을 각각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요 놈이 x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요 놈 전체를 k라 합시다. 그럼 첫 번째 경우 x제곱에 y 대신에 x-4를 대입을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라서 2로 묶으면 x-2의 완전제곱 암산하면 얼마? 8이 되겠네. 따라서 요 놈의 요 경우의 최소는 8이에요. 요 경우도 또 구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대입을 하면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되겠고 요 놈은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완전제곱 플러스 얼마? 2분의 25라서 x가 2분의 25일 때 최소값이 얼마? 2분의 5일 때 최소값이 2분의 25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최소값을 구했더니 이때가 더 작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요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낸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는. 그럼 좀 다르게 어떻게 푸느냐? 이거 이제 도형적으로도 풀 수 있어요. 즉 얘를 이렇게 K로 두게 되면 우리 사실 근데 요 풀이가 약간 교육 과정을 벗어나기도 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에서 준 힌트가 이건데 이게 이제 수식적으로는 그냥 1차 식이지만 이게 도형으로 쳐다보게 되면 이건 도형적으로 뭡니까? 직선이죠. 이게 이 직선 또는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는 친구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고 이런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우리가 보려는 값을 이렇게 K로 두는 게 기본이죠. 자, 이렇게 K로 두게 되면 이 식은 보세요. 생긴 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K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원에 어떻게 돼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과 관련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이 직선 또는 이 직선이고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의 반지름의 값과 비례한 값이 K니까 이 직선을 만족하면서 이 원의 반지름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이렇게 이제 잡고 자, 첫 번째 친구는 y는 x-4니까 대략 뭔가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뭔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즉, 요게 x 플러스 y-5는 0이고 얘가 x 빼기 y-4는 0. 자, 여기가 우리 5고 여기가 마4겠죠. 요 직선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중심이 얼마? 원점에 있는 그런 원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원은 안 돼요. 왜? 이 직선을 만족을 아예 안 하니까. 즉, 요 조건을 만족을 하라는 건 반드시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반지름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커지다 보면 언제? 그렇죠. 보이십니까? 요때 처음으로 이 직선과 접하면서 만나게 되겠죠. 이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최소의 반지름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이 거리가 반지름이고 요걸 제곱한 게 K의 최소가 되겠구나 라고 도형적으로 판단하면 중심인 0,0에서 우리가 x 빼기 y-4 이꼴 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얼마? 루트 2분의 0,0의 절대값 취하면 이렇게 되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이게 반지름이 최소의 반지름이죠. 근데 여기서 K는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이 K는 2 루트 2를 제곱한, 즉 8이 최소가 되겠네 라고 이런 도형적인 풀이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둘 다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인데 이 16번 문제도 꽤나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런 원 위에 있는 점 P와 두 점에 대해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 하나는 2,6이니까 대략 여기에 A점인 2,6이 있고 그 다음에 4, 얼마? 2죠. 여기가 B점인 4,2가 있는데 요와 같이 주어져 있고 이 P점은 어떻게 돼요? 이 원 위를 막 이렇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를 구하라 라고 했었죠. 우리가 수업 때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PA 길이 더하기 PB의 길이와 같이 그냥 거리의 합을 묻는 문제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실 수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도형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 문제에서처럼 이렇게 거리 제곱의 합이죠. 거리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는 이건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즉 수식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도형적인 해석도 가능을 해요. 보통 우리가 이 수식적으로 해석하면 2차 함수가 나오게 되겠고 도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잘 아는 파푸스의 정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수식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계산량이 조금 많아지거나 너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이 P점을 x, a, b라고 할게요. 그럼 이 P는 뭡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를 만족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PA 더하기 PB의 제곱의 합을 구해보면 좌표를 아니까 a-2의 제곱에 b-6의 제곱 a-4의 제곱에 b-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나중에 얘를 어떻게 잘 쓰면 이거를 뭐 변수가 하나만 있는 2차 함수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풀다 보면 B에 관한 1차도 나오고 이러면 이거 사실상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수식적 해석을 사용하지 않고 도형적인 해석을 쓰게 되겠고 그 핵심에는 이 파푸스의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푸스의 정리 기억하십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파푸스의 정리는 임의의 삼각형, 어떤 삼각형? 아무 삼각형이나 한 변의 중점을 M이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중점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가 성립한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에 BM의 제곱이 성립한다. 이것이 파푸스의 정리죠. 이 문제는 딱 이렇게 수식적으로 해서 2차 함수로 가는 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하여튼 힘들어서 이 파푸스의 정리를 쓸 거예요. 그러려면 이와 같이 얘를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듭시다. 즉 P가 어디에 있든 이 삼각형은 반드시 만들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라는 게 지금 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니까 여기서 요 AB 제곱 더하기 AB 제곱은 요 모양과 즉 요쪽 부분과 느낌이 똑같죠, 그죠? 그럼 파푸스를 써야겠네. 그럼 우리가 뭘 끌어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이 A, B의 중점인 M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 M은 요놈의 중점이니까 3,4가 되고 여기서 이 P하고 M을 딱 연결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 삼각형 PAB에서 파푸스의 정리를 사용을 합니다. 즉 파푸스의 정리를 사용을 하면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 되겠죠. 즉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건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 P가 변하면은 얘도 두 개가 다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근데 요 식은 보세요. 이 AM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A도 M도 다 좌표가 고정이 되어져 있죠. 즉 P가 바뀌면 얘만 변합니다. 즉 원래 구하라는 식은 두 개가 변하니까 이게 언제 최대 최소가 되는지 짐작하기가 힘든데 얘는 이 하나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이렇게 파푸스의 정리를 써서 이렇게 고치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P가 이 원위를 돌아다녔을 때 P에서 M까지의 거리 제곱의 최소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PM의 제곱이 최소라는 것은 그냥 길이 PM이 최소인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죠. 즉 P가 이 원위를 돌 때 고정되어 있는 이 AB의 중점 M과의 거리를 가장 짧게 해주는 문제예요. 이거 우리 수업 때 엄청 많이 했었죠. 그죠? 언제 최소라 했었어요?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 M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뭐 한다? 더하고 뺄 때가 최대 최소다. 즉 여기에서 반지름만큼 뺀 요 점이 P일 때 요 길이가 뭐가 된다? 최소고 제일 멀 때가 최대야. 이거 많이 했죠. 고정된 점하고 원의 중심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빼고 더했을 때가 최대 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PM의 최소는 어떻게 돼요? 중심에서 M까지의 거리는 딱 봐도 피타고라스의 수에서 5고 여기서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3이 바로 PM의 최소가 되겠어요. 따라서 PM 제곱의 최소는 얼마? 이 PM을 제곱하니까 9가 되겠죠? 그러므로 PA 제곱 더하기 우리가 이 PB 제곱은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인데 요 놈의 최소값은 2배의 PM의 최소값이 9라고 나왔잖아요. 제곱의 최소값이 9 더하기 우리가 AM의 거리 공식을 쓰면 빼서 제곱 그 다음 여기도 빼서 제곱 그러면 얼마야? 14네. 그러면 28이 전체의 최소값이 되겠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상당히 유명한 문제이고 꽤나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외워주시고요. 그냥 문제만 보지 말고 이런 개념적인 설명까지 같이 외워주시고 실제로 문제에는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죠. 그냥 거리의 합의 최소를 묻는 거 이건 정말 아예 수식적으로 해석 못합니다. 도형적으로만 해석한다. 기억하시죠?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뭐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일직선이야. 뭐 이런 거 이용했었습니다. 됐습니까?